예.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는가? 공부 vs 연구, 거대 분야 vs 특정 주제. 어떤 맥락인지 저 단어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과 우리가 연구하는 것에 이 가리마를 좀 타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가리마를 타야 한다. 예. 구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구별. 예. 구분은 아니고. 네네. 예, 구별. 맞습니다. 예.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죠? 한자로 얘기하면 학습. 음, 학습. 음, 예, 앉아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교과서 보고 예, 외우고 예, 한편으로 또 적용하고 응용하고 그렇죠. 그런 영역.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배울 학자, 익힐 습자 해가지고 예. 배우고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연구는 배우고 익힌 거를 더 가다듬고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내재화하는. 그렇습니다. 예. 실마리를 잡아놔. 실마리를 잡아놔. 꼬리를 확 물고. 그래서 새로운 예. 어떤 그런 단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연계적인. 좀 깊고 좁게 예, 이렇게 예. 좀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예. 음. 두 번째 단어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대 분야 vs 특정 주제. 네. 요건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내가 곤충에 관심이 많아요. 곤충학이죠. 예. 예. 곤충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예. 이건 거대 분야예요. 거대 분야죠. 예. 뭐 생물학, 예. 특정 주제. 바퀴벌레. 바퀴벌레. 예. 예. 곤충 예. 분야 중에서 바퀴벌레. 근데 그 바퀴벌레에서도 그냥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벌레한테 살충제를 막 뿌려. 예. 그렇게 됐을 때 살충제를 맞은 바퀴벌레한테 생기는 그 내성과 예. 또 이 DNA가 변화하는 이 과정,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들고 공부하는 게 연구하는 것이 특정 주제. 특정 분야.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연구, 즉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해 들어가는 학문적 여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거대 분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특수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들어가는, 그렇죠. 뭔가 좀 깊이 다이빙해 들어가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예, 그렇죠. 자, 두 가지 개념은 알았어요. 두 가지 이제 공부보다는 연구 쪽이 자소서에서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중요하게 예. 다뤄지죠. 그리고 거대 분야에 단순한 호기심이 있다라기 쓰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로 해서 들어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왜 이게 더 중요할까요,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 잘했던 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학습 역량 가지고만 뽑지 않아요. 예. 예. 이 친구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예. 얼마나 자기 학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지속 가능하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그게 이제 것들 보통 보시죠. 그 평가 항목 중에서 발전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영역이겠네요. 예. 그 두 영역의 핵심은 학습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역량, 탐구 역량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번에는 반드시 연구 역량,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 드러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큰 범위의 어떤 주제, 이것들을 좀 더 좁게 잡고 또 깊이 있게 파고 높게 쌓아 올리고 하는 그런 연구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첫 번째 사례. 좋은 데 갔네요. 이 친구 너무 진짜 인상적인, 작년에 가장 인상적인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자, 자소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걸 같이 읽는 여러분들 어떤 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연구 측면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연구의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시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제가 앞장 읽어볼까요? 네. 제목.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작은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문장으로 일단 후려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옛날에 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잖아요. Connecting the dot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비슷한 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 말이 이 친구의 연구 역량이 확대되는 과정을 아주 집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이에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계속 이 자소서를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이 확 꽂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첫 줄의 중요성 뻔하지 않아야 되고 해당 학생의 개성이 잘 드러나야 된다. 뭐 이를테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걸어라 이런 거 앞에 쓰면 안 되죠. 중학교 2학년도 그런 건 안 쓰죠. 안 쓰죠. 예, 이게 뭐 저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런 거 뻔한 것들 말고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의 텍스트를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 여기죠. 지난 3년간의 학습에서 이 말만큼 생생하게 체험한 명제는 없었다 단언합니다. 통합사회 시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에 대해 배웠대요입니다. 주변에서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결혼 이주자 처우, 정책 제안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로 불이익을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그 책에서 내재된 차별적 모습에 관심을 갖습니다. 개선되어야 함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견고히 뿌리내린 한 사회의 모순적 구조. 자, 이제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사회나 인권에 대해서 학교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렇죠. 연구의 시작은 의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내가 배운 것에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새로운 주제와 아이디어로 연결됐는지 연구의 출발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연구의 출발을 어떻게 이어받았어요? 화면 오른쪽 텍스트를 보면요. 왜 그런가? 더 깊이 들여보다 보니 좋네요. 왜 그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됐다. PTSD. 그래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갖게 됐다. 이 계기를 그렇게 앞 텍스트에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물의 조절 방어 단원에서 질병 예방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감염 질환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회와 질병이 만나는 접점에서 나는 PTSD 같은 정신질환을 예방할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의문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정보를 쭉 찾다가 이것도 연구죠. 찾다가 세균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논문을 발견하게 됐다. 이 논문을 읽었고 여기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백신을 알게 되었다. 세균이 뉴런 그룹의 활성화를 이끌고 세로토닌 분비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불안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계속 이제 무언가 이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것을 어떤 아웃풋으로? 보고서.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논문 쓴 것도 아니고 소논문 쓴 것도 아니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한 겁니다. 알게 된 것을 정리한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은 사회 시간이었다. 의문은 이주민분들 저렇게 처벌 대우를 받는가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과학적이고 의학적 혹은 생명과학적 측면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다른 분야인 것 같죠. 어떤 동기와 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계 연구라는 거죠. 연계 연구는 여러분 인문 주제와 자연과학 주제들이 따로 놀지 않아요.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내가 배운 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새로운 주제, 연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심화 탐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다음 가볼까요? 그래요. 이제 PTSD를 탐구하면서 생긴 이제 뇌와 정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또 인문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점점 자라났다.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의 과학과 철학에 관한 이 친구 이야기 내용이 참 커요, 그죠? 다 큽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의 관점과 이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제 근대 철학이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그 접점들을, 논쟁점들을 이제 그 오래된 클래식한 논쟁점들을 여정이었죠. 그러다가 또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엄청 다양하다라는 점이 오히려 학문적 연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자, 학문 간 연계는 재학습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한 공부가 막히면 타 분야에 관련 내용을 찾는 것, 공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별개의 과목으로 인식됐던 분야들이 왜라는 질문을 매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길게 이어진 배움의 길을 보며 나 또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리라 재차 다짐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라. 예.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진짜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기소개서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서울대 붙을 수 있었던 그 요인도 이렇게 가낭문적 인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 배움 이것이 연구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 아주 상세하고도 간결하게 서술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데카르트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다 본 사람들이 보면 웃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논쟁점들이 명확하진 않고 좀 학생답게 예.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풋풋함, 학문적 풋함. 여러분들은 오류를 그리고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초보 학문. 일단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갖춰져 있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지금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 같은데 연결돼 있다 보니까 관련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언급은 한 4가지까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쓸 때는 이렇게 연계 연구 과정을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 연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자소서가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냥 단타 치는 거보다 이렇게 뭔가 심화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그렇죠. 상위권 학교에선 특히나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하는,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연구 능력을 높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 없이 그 어떤 글자 수를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차선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이 안에 담겨 있는 과정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또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담긴 너의 이야기를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그게 자소서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하나만 더 연결해서 여기 이제 생명과학부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3번은 4번이었죠. 작년까지는. 작년 4번이었죠. 책입니다. 책 내용도 잠깐 볼까요? 예. 첫 번째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작년에는 한 편에 500자씩 해가지고 3개였는데 이제 바뀝니다. 올해는 400자죠. 400자씩 2개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은 500자 기준으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어떤 책을 읽고 이 어떤 책 안에서도 이 두 권의 책이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인문학적 관점의 단속사회라는 책. 그리고 이제 이게 과학의 분야로 또 연계가 되는 이 과정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단속사회 뇌의 지도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썼던 내용이 결국은 책 뒤에서 이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자소서 전략이었습니다. 앞선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정말로 탄탄하게 떠받쳐주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도 엉뚱한 내용 말고 앞선 자기소개서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같이 방향을 정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생명공학 간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처음에 저희랑 작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원래는 사회 보고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학생 스스로도 인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학생부를 갖다 놓고 PTSD를 놓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부를 처음부터 훑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움이 있었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아도 PTSD라는 어떤 사회적 PTSD라는 주제에 대한 의문은 그때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의식 중에. 저희가 할 일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으고 예. 겟더 예. 모으고 연결시켜서 예쁘게 닫고 예쁘게 네, 캐릭터마이징 해주는 예.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